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티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변형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죠. 모더니티는 이제 특별히 산업사회가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1860년도 이후부터 서구 세계,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이제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와 관련해서 보들레르 이야기를 살펴봤었고, 보들레르는 이제 일시적인 거, 또 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지배하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중세 시대, 특별히 신, 이런 어떤 영혼, 그 다음에 이제 내세, 이런 어떤 관념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제 관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생활이자, 우리 삶의 이제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이긴 하지만 유교가 이제 우리 삶과 그렇게 크게 이제 밀접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남존 여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유학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라졌는데,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이념,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를 살았던 것들이 바로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특별히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지만, 특별히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등장하면서, 자, 인간은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이 내려지게 되죠. 여러분이나 원숭이나 바나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이상 고귀한 뭐 인간의, 천사의, 또 신의 본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등장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학 이론이죠. 인간의 이제 이성,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는데, 그건 다 구라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건 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행동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런 어떤 이제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양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지나면서 그런 이제 사회화가 되어서 많이 이제 개화가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밀림에 살았다, 아니면 이제 무인도에 살았다 그러면, 자, 인간이 이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동물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죠. 자, 그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호섬이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의 왕국처럼 살게 되는데, 2편, 4편 이제 나눠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산호섬 산호섬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착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이제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인간이 드러내고 있는 그 동물성,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흉악한 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삶이 1860년도 이후부터 19세기 말부터 이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제 일들이고, 이제 그런 이제 완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도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 이제 어떤 철학적인 삶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인간처럼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의 전기에 보면 이제 인간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 이제 생물학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무공을 쌓아가지고 뭐 영토를 확장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왕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 우리가 사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학술적인 것들을 한 건데, 자,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나 새로운 어떤 이제 예술, 또 새로운 문화들을 이제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지도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엘리트들이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서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아니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와 관련돼 있고, 걔네들 했던 일이 뭐예요? 다 착취죠. 노동력 착취.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스페인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들어가가지고 깡패짓처럼 한 거죠. 아편 팔고. 그래서 사람들 다 뭐 이제 면허라든지 뭐 자기들이 이제 팔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억압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 국민이면 환호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제3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안 입곱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영 제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했던 나라들이 했던 것들이죠. 자, 그런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보들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거, 또 순간적인 거, 뭔가 이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자, 그 다음 날을 우리가 기약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항상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아니면 뭐 맞아 죽는 사람 아니면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는 사람 이제 이런 어떤 비일비재한 일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 1919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1970년도까지 한 5, 60년 기간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도 자,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티가 지배했던 어떤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영속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녹아져 내리는 어떤 시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들라크루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발밑에 화산이 일어나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또 계속 변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가장 디폴트 값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우리가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이어갔던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이제 있었다라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 신문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예측할 만한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너무나 많은 이제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거기서 오는 이제 피로감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의 삶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어떤 고민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항상 고뇌, 고난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가들이 표현해 내놓은 방식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근대주의는 뭐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갔던 이제 가장 주축적인 세력이 바로 이제 이 근대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근대 예술은 실질적으로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양식, 이걸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역설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대 예술은 전부 다 추상으로 가버려요. 다 추상으로 가버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근대를 살아가는 것들은 이제 비행기, 자동차, 뭐 IT 기술, 그다음에 뭐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역동성이나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예술가들이 그렸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술가들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 우리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스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대성에 갇혀버린 인간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학 기술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공포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자,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느낌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승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이제 관련돼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와 또 이제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철학적 양식으로서, 예술적 양식으로서 이제 모더니즘이 자,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모더니티를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이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그거를 근대 문화를 수용하자,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미래파 퓨처리스트들이 했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퓨처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산업기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20세기의 그런 과학 기술 문명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제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전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에 포획이 돼요. 특별히 또 이제 파시즘에 이제 포획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또 고쳐 쓰자라고 하는 바우하우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과학 문명 또 합리주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 여행을 가가지고 가이드하고 이제 며칠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제 가이드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멈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그림자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12년 동안 막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내가 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사람적으로 굉장히 우쭐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거지? 라고 하는 거. 내가 뭐 풀었던 문제집들 책들은 막 엄청나게 쌓여 있어. 근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기쁘지도 않아요. 내가 뭐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인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내가 이게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대하고 있는 나의 와이프나 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 모더니티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이 바람직한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 돈도 많이 벌어놓고 부자인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런 자신의 모습들, 이런 역설적인 자신의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근대성과 모더니즘의 긴장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또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또 포기할 수가 없죠.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딜레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불교처럼 뭔가 이제 돌을 닦거나 이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욕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가보세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든지 마찬가지 그런 사태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중도의 길 이야기하죠. 너무나 이제 한국이나 미국처럼 막 이렇게 잘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혜택이라고 그러죠. 정신없이 사는 것. 또 그것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제 뭐 동남아시아처럼 뭐 세워라 대워라 완전히 뭐 계획도 없고 그냥 자기 자포자기 어떤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간적인 어떤 요소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모더니즘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긴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연결고리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합리적인 기술,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선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이바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잡으면서 또 동시에 한쪽으로 그것 때문에 잊어버린 자아들, 그것 때문에 사라진 어떤 나의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과 악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음과 나쁨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라든지 뭐 자본주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좋다, 뭘 사라, 어디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제 지배하는, 자, 이런 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동남아시아 여행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보면 항상 한국 사람들이 가는 가게가 똑같아. 들어가 쇼핑하는 것도 똑같고 줄 서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뭐 맛집, 핫플레이스 그래가지고, 자, 그건 다 정신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다 사 먹는데 줄 서서 뭐 며칠간 기다리는데 내가 안 가면 마치 나는 이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을 못하는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점.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조작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자본주의,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더니티의 근본적인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갔던 그런 어떤 삶의 지도 원리들. 자,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고, 근데 내가 그게 이제 몰래 나한테 이제 뿌려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불견수라고 얘기했죠. 물고기가 자기가 있는 곳이 무엇인지, 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너무 이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강제나 억압들을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제 올가매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벌린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극적인 자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갔던 이런 어떤 삶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너무 편하게 처음에는 이제 뭐 구속이나 숙박,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고 뭐 9시 수업 들어야 되고 뭐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삶들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들을 또 남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극적인 자유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제 고민들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와 이제 관련해서 이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은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다. 이제 뭔가를 묘사하게 되면 근대성의 뭔가를 묘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철도라든지 항공이든지 뭐 자본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묘사하게 되면 자, 인간은 계속해서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제 여러분 혼자 살 때는 별로야.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뭐 루이비통 사와 뭐 에르메스 사와 또 어디 여행 가. 자,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SNS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몇 개 한 10대 개 쓰는데 틱톡도 하고 근데 다 끊어버렸어요. 왜? 비교가 돼, 비교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잘난 놈들이 더 많아.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나? 라는 생각들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만족 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무리한 행동들.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근대를 초월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근대성을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자, 우리의 눈을 셧다운 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잠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남만 바라왔어요. 내가 학교에서 몇 등인가? 선생님이 나한테 평가를 어떻게 해주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 다 남의 시선과 관련돼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망막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항상 서사처럼 이야기를 던지고 그다음에 비교를 해주고 그다음에 뭔가를 지향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웅들을 던지고 역사에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 자꾸 외향적으로 나가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려고 이제 추종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이제 피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절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부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내면성에 대한 어떤 침잠들이 바로 이제 어떤 고유한 세계 이것이 그 20세기 예술의 이제 최초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양 예술은 이제 재현이었다. 그렸죠. 그래서 꽃도 그리고 뭐 사람도 그리고 뭐 영웅도 그리고 신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색채도 그리고 자꾸 이제 의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라면 자, 20세기 예술의 이제 최초의 선언은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어떤 망막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눈으로 자꾸 시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추상예술의 출발점이에요. 추상예술 출발점. 자, 이거는 이제 그 뉴먼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볼 때 저게 뭐지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보면 저 가운데 흰색인데 저걸 이제 지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자, 이제 저런 그림을 이제 보려면 여러분들 저렇게 앉아서 2시간, 3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저기서 뭔가 스토리를 뽑으려고 하거나 저게 뭘 묘사하려고 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의주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자, 추상예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곰곰이 보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대로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 어떤 감정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그 얼굴의 미묘한 표정들 또 그런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들을 갖게 돼요.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게. 자, 현대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특별히 추상예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색채, 모양, 또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저게 이제 직접 가서 보면 질감들이 있어요. 물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뿌려졌는지 아니면 이제 저것들이 새겨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자친구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이제 포털이죠, 포털. 문이에요, 문.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잡념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자,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이게 이제 20세기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거울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이 상상계,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최초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돼요. 자, 그러면 충격이에요. 아이에겐 충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거울을 보면 울다가도 울음을 그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대면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저 그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옷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데 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들, 자, 네이키드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그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웃거나 울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 건 어때요? 옛날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 신화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라오콘인데 이제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의 사제였는데 그러면 이제 트로이를 알아야 돼. 호메로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 신화에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 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서사들, 영웅들의 어떤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죠. 이게 이제 고전 예술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서사, 어떤 이야기, 뭔가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피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어머니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그 아픔들, 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걸 알려면 또 성경이든지 기독교 역사 이런 문화들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20세기 이전의 예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서사, 정보, 지식, 그다음에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방식의 어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일련적인 사건들, 자, 이런 것들이 주구장창 계속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거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3D처럼 지금 현실과 똑같이 묘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술의 관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다면 이제 현대 예술로 오면서 이제는 자기 내면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더 이상 이야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또 여러분 자신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시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상태, 특별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예술, 고대 그리스 예술, 로마, 중세시대 예술과 가지고는 전혀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멘탈리티와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너무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아. 너무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보들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창녀들을 많이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 창녀라고 하는 이제 직업 녀석들은 고대부터 있었어요. 고대부터 있었는데, 고대부터 있었던 것들이 20세기 와서, 특별히 이제 18세기 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더 증가해요. 자, 더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 이런 어떤 산업 사회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남성들에 의해서 뒤지죠.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적은 시간 내에. 근데 여성들이 이제 오로지 돈을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그 옛날 방식으로 이런 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직업 여성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게 여러분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보면 거기에 주인공 소냐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16살인가 17살인가. 근데 이제 집안에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집안에 일을 할 사람 없고 아이들은 이제 자기 동생들은 엄마하고 이제 다른 동생들은 이제 배가 다른데 먹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죠. 네가 이쁘면 뭐 하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아무 쓸모 없이. 그래서 이제 소냐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막 이제 비난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 시인들이 다 그래. 그게 이제 악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악의 꽃이라고 하는 게 그 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또 불량자들, 그 다음에 뭐 창녀들, 아니면 이제 거기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굉장히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꽃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뭐 궁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들레르는 악의 꽃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그 진흙 속에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밟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얻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 그게 보들레르가 얘기하는 악의 꽃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 작가들이 고민했던, 그러나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그림 속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직접적인 거죠. 우리 마음의 고통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들, 자,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있어, 그걸 전부 다 흡수했어요. 자, 그거를 이제 교회 가서 신부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믿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어루만질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거짓이다, 구라다, 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니체의 선언 위에 어디 가서 이거를 토로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죄와 벌에서 나오는 라스콜리코프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사회적인 근본의 악이 있는데, 사회적인 악인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이제 근대를 살아가는 많은 예술가들, 또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깡패고, 얼마나 쓰레기들이고,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고, 우리를 얼마나 착취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나는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안 입고 오면 네가 가서 돈을 벌든가, 이런 거죠. 거기서 오는 마음의 고통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위로받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분노들, 자, 이것들이 이 모더니즘의 출발점, 모더니즘 예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 예술가들은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요. 자, 이걸 여기서 이제 자율적인 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모던적인 근대적인 삶을 살면서, 자, 부르주아 사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사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현실들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삶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와 또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사이에 등장하는 가장 그 정확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근대성으로부터 이런 어떤 예술이나 문화들이 출발했지만 이 근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근대에 물들이지 않는, 근대에 이제 채색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이제 그 근대 신화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현,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미메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하는 것,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매몰되어서 삶을 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뒤에 가서는 특히 유럽 사회에서 파시즘,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시즘.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괴벨스가 뭐 선전선동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국민들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유럽인들을 이끌어갔던 이제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아리안족이죠. 여러분 이제 아리안족, 그 금발에 키 180 이상, 파란 눈. 자,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슬라브족들 보시면 인종적으로 굉장히 그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파시즘적인 사회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국뽕이죠, 국뽕.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K-팝 뜨면서, K-문화 뜨면서 막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가 막 별것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파시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서울로 뭔가 이제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서울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하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것들.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것과는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러시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층이고, 이런 노동자 농민이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술을 통해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런 어떤 삶의 약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또 프로파간다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이 공산주의가 됐든 아니면 파시즘이 됐든 여전히 우리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또는 내가 아닌 다른 타자에 의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특별히 이제 근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억압이나 굴종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게 바로 이 모더니즘 예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술의 자율성, 이런 어떤 그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리고 자, 예술에만 몰입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시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회화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자율적인 특성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 당연한 것이 이때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요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던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다 이제 파시즘, 그러니까 이탈리아, 독일과 관련된 파시즘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련,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공산주의예요. 지금 이제 20세기에 격변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런 어떤 의부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좋은 거예요. 지향점들은 다 훌륭한 것들이죠. 자, 노동자 농민이 해방되는 사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 민족성, 뭐 게르만족, 뭐 어떤 민족이 됐든지 간에 자, 그런 어떤 민족들이 삶을 이끌어야 간다는 생각들.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제 로마의 후예이고, 로마처럼 카이사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뭔가 또다시 그 문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적인 일으켜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제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었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족성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던, 속국이 됐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이제 타라 입구 이야기하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유럽인이라고 생각했죠. 걔네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걔네들은 이제 명치유신이라고 우리보다 거의 이제 100년 전에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했어요. 난학은 이제 이 네덜란드에 있는 학문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걔네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을 다 번역했어요. 모든 책들을 다 번역했어요. 특별히 이제 의학이나 공학 분야들. 자, 그래서 자, 걔네들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던 이유들이 자, 그런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에게 배워라. 한국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조선민족들은 이제 미개하니까, 자,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따라와라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네들을 산업화시켜주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예술들이 해왔던 이제 역할들이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절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수요나 사회적인 요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시즘 국가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든 자, 그런 것들이 예술을 종속시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거 어용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어용 예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예술가는 대부분 다 가난해. 근데 이제 누가 막 몇 억씩 준다, 몇 천씩 준다 그러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또 남기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세기 예술의 이제 특별히 초기 출발점은, 자,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야 돼요. 단절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헤미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헤미아는 집시예요, 집시. 집시들은 정착지가 없죠. 계속해서 순환이에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예술이 이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형태의 유토피아적인 이론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파시즘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유토피아와도 다르고, 정말 이제 우리 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유한 세계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내면적인 자기만의 세계. 자, 이거를 이제 찰스 테일러는 에피파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피파니는 원래 이제 신의 현현이에요. 신이 내려오시는 걸 신의 현현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니체가 이거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신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대 예술, 특별히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서 인간들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독교의 신을 이제 의미하진 않아요.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길이, 루트가 바로 이제 예술이다. 20세기 예술이다. 그러려면 예술은 어떻게든지 자율성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이걸 그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목까지 찼어. 자,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배터리처럼 그 사회에서 좀 엑기스 빼먹고 버려버리는. 여러분 이제 매트릭스 보면 이제 그 영화에 이제 그런 거 나오죠.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배터리처럼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몸에 이제 전자기적 신호가 흐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 왜냐하면 이제 뇌파에서 계속 이제 자기는 뭐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집에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니까 자기가 그 배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는 거기서 고개를 쳐들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살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뭐 재화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좋아요.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상실해 버릴 경우, 나 자신이 사라져 버린 경우, 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계속 물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질식해서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당하게 목을 쳐들고 다른 세계를 갈망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모더니즘, 또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더니즘 예술이 등장하는가,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술은 뭔가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메시스도 마찬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떠올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앞에 봤던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뭐 재현, 또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책상을 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책상이 안 떠오르죠. 안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머릿속에 책상이 어떤 것인지 떠올리는 거. 자, 이게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어떤 아름다운 대상들을 더 아름답게, 이 기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기존 예술, 고대나 그리스, 또 신고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게 아니에요. 20세기 예술은. 자, 그게 아니라, 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거. 자, 그게 이제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 예술은 이제 미 개념이 사라져요. 미 개념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더 정밀하게, 더 예쁘게 묘사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벗어나려고 이제 예술의 자율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한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자,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이 뭐 탤런트라든지 연예인들 비교해 보면 못생겼다,
호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히 깨지는 게 바로 20세기 예술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워. 왜 아름다운가? 여러분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계속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단독자 이야기 하는데 이게 20세기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빚어가는데 그 빚어가는 것들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해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나 외에 다른 것을 그리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형식에 대한 창조예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창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림 속에서 담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뭐 빗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이제 치는 것처럼 이걸 이제 표제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창조예요. 자, 지금까지 없었던 형식의 창조죠.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색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어떤 세계 균형들, 없었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출발점,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이후에 지금 파른개가 서양의 전통적인 음악의 그 족보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한 곡이 나오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곡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20세기 예술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앞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모사하거나 복제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색깔, 나만의 고유한 구조, 나만의 고유한 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예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팽이처럼 옆에 하고 이제 부딪히면 또 옆에 거를 보려고 그러면 멈추게 되죠. 그러면 팽이는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세기 예술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고유한 색깔, 나만의 어떤 분명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모두 다 뭐 S대 가야 되고, 또 뭐 S 기업 들어가야 되고, 또 뭐 S 아파트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 이제 모방하는 거죠. 미메스죠. 20세기에서는 여러분들 고유한 나만의 형식이 무엇인가? 나만의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다 이제 뭐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왜 우리가 이제 뭐 인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왜 기업에서 이제 또 인문학을 또 끌어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뭔가 독특한 형태, 독특한 특징들, 독특한 어떤 이제 생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출발점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아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적 효과예요. 미적 효과. 이 이제 미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지식, 정보, 자, 이런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동요시켜야 돼요. 자, 우리 감정을 동요시키는데 그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학적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학적 감정은 자, 우리에게 이제 쾌를 선사하는 거라고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력 비판에서. 근데 이제 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제 쾌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아니면 뭐 오렌지를 먹을 때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느끼는 쾌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일반적인 쾌와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취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쾌를 얻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술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비극과 관련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공포와 연민이 있어야 돼요. 공포와 연민. 자, 여러분 이제 오이디푸스 잘 알죠?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 부인이 자기 엄마였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고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는데 두 아들들이 또 이제 서로 이제 왕권을 놓고서 한 날 한시에 죽죠.
자,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릴 때 알았어요. 왜? 신탁이 있었거든. 신탁이 있어가지고 네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고 한 신탁을 줘. 근데 그거를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이제 원래는 테베의 왕자였는데 이제 고린도에 이제 왕자로 살면서 거기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테베로 오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를 죽여서 이제 그 스핑크스와 관련해서 이제 상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인으로 맡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쭉 알게 되죠. 그래서 테레시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눈을 뽑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제 뭐 이 비극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는데 이게 이제 공포와 연민이에요. 그 오디푸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면서 거기서 흐느껴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눈을 뽑으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눈을 뽑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 연면들. 자, 그게 합쳐졌을 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미학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20세기 예술이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술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미학적인 감정들, 미학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디푸스가 자기 눈을 뽑고 그런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한 사람이 한 건데 그 한 사람이 이거를 시로 쓰거나 어떤 이제 예술 작품으로 했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금 울리는, 왜?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비슷한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류의 보편성,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보편성 때문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학적 효과예요. 예술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이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내가 남자친구 헤어져가지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을 때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도 대중가에 보세요. 다 사랑이야. 또 다 헤어진 거야. 그러죠? 근데 그게 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을 때 그 유행가만 나오더니 막 눈물이 쭉쭉 흘러요. 자, 이게 미학적 효과예요. 이게 미학적. 자, 이게 우리가 뭐 피자를 먹을 때나 밥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쾌감과 다른 형태의 이제 미학적 쾌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예술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들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제 초월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반의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을 2시간, 3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또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저 색깔을 보면서 저 이제 뭐 빨주노초 파란 거 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돼 있는데 그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계속해서 묻어뒀던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의 정서들이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앞에서 모더니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이제 모더니즘을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던 이제 학자가 바로 이제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린버그가 1965년일까요? 65년에 이제 출간한 이제 책에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최초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후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모더니즘도 그렇고 이제 모더니트로 그렇고, 모더니트는 이제 샤를 보들레르가 이제 만드는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버그는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철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철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판적 사고가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는 이제 아주 그 좀 E급, 그러니까 B급이나 C급들이 하는 거고, 인류 철학자들이 하는 건 이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들. 역사에서 그런 어떤 이제 실제 케이스들은 많은데 그 케이스들의 어떤 그 정의 특성들이 이제 중첩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이제 이론, 어느 하나의 이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론, 뭐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철학사에 등장한 사람들, 여러분 배운 사람들 한 1,500명 정도 배울 거예요.
철학사에 등장하는 대부분. 근데 이제 뭐 철학 대사전들 살아보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동일한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에서 한 8까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9, 10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을 본다면 항상 스승을 비판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살모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미를 잡아먹는 아이의 모습. 자, 이게 이제 철학적인, 그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의 어떤 이제 방법론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이제 현실 사회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노출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전복시키고 새로운 이론, 새로운 어떤 가치관, 새로운 어떤 세계관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철학자의 주요 임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밑에 있는 나머지 99.9%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이론에 목숨을 걸어.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세계를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들이 이제 개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중요한 역할이냐? 비전을 던지는 거죠. 미래를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봤던 만화 영화들, 자, 만화 영화들이 단순하게 이제 만화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이게 현실에서 조금씩 그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이제 일으켜 가고 있는데, 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제 지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나갔던 이제 그 생각하기 보면, 자, 예술과 정치라고 하는 이제 건데, 자, 거기서 이제 신화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술이 가지고 있는 파시즘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도태가 돼 버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거, 또 프로파간다적인 거, 또 파심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17년에 듀샹이 소변기를 갖다 놓고서 이걸 이제 변기다라고, 아니 이제 셈이라고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게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바보 돼 버려요. 내가 보는 거 분명히 이제 소변기인데, 자, 그거에 대해 다른 언론을 통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뭐 여성 문제, 뭐 그다음에 그 성 정책성 문제, 뭐 이민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데, 그게 파시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책들,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술과 관련돼 있어요. 그게 점차 스며들면서 자기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 못 느껴요. 못 느낄 정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자유고, 그게 평등이고, 그게 인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야 돼.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과 정치와 이제 관련된 특징이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철학과 뻘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고민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0년 뒤에, 30년 뒤에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계를 이제 지배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고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린버그도 원래는 이제 그냥 부두에서 하역하고 있는 곳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단순한 청년인데,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1930년대에 미국에는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뉴딜 정책 알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뭐 역사가 이제 얼마 된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던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천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해가 지지 않는 경제의 가장 우수한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량 실업 사태에 놓이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원인을 일으켰던 것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은행가들, 자본가들이 이제 지목이 됐었고, 걔네들이 장난친 거죠. 장난친 거. 자신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뭐 경제 위기가 나더라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 안 죽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린버그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또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고했던 글들이 빨치산이라고 하는 빨치산 리뷰라고 하는 그런 잡지인데 좌파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좌파 계열의 모든 학자들이 이 그린버그의 이 모더니즘 개념에 열렬하게 이제 환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미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더니즘인데, 이 모더니즘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별로 뭐 잘생기지 않았죠. 근데 20세기 예술에서 가장 그 유명한 모더니즘 예술의 창시자이고,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가면서 지금 이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그린버그를 사탄으로 생각해요. 어떻게든 죄를 지우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더니즘 이야기하면 뭐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미국의 대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뭐 천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술이 갖고 있는 이제 파시즘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그린버그도 이제 그린버그와 다른 이론들을 굉장히 폄하했던 이런 어떤 측면들이 또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린버그는 우리가 키치라고 이야기하는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엄청나게 폄하했어요. 그것들은 예술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 할리우드식 영화라든지 아니면 상품 이런 것들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추상처럼 인간의 어떤 내면성, 이런 어떤 에피파니라고 하는 신의 현현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1960년 이후부터 이제 설득력을 잃기 시작해요. 설득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팝아트, 뭐 미니멀리즘, 컨셉추얼 아트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반대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더니즘 이론이 이제 몰락이 됐고, 이 모더니즘 이론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운이지만 이런 모더니즘 이야기를 전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9.9%가 모더니즘은 완전히 폄하되거나 아니면 쓰레기 취급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더니즘이 대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예요. 기독교와 플라톤주의.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개독교라고 그러죠. 왜 이제 개독교라고 얘기할까? 그건 뭐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사람들이 아닌데, 뭐 기독교인들은 뭐 몇몇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폄하하는 표현도 아니고, 그 종교 자체, 왜 이거는 이제 초월을 이야기하거나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어떤 고정된 것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탈진리야.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효과만 있으면 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되지, 뭔가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목 놓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제시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클레멘트의 모더니즘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더니즘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미국 중심적인 이제 관점과 관련되어 있고, 또 미국 문화의 지배력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거는 그 소련, 러시아와 이제 관련해서 이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이 대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냉전 시대에 소련에서 이제 사회주의식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술들이 다 평가가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예술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민중예술 이야기하는, 대중예술하고는 좀 달라요. 민중예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부들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창녀들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지층에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주제들, 노래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민중가요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맞대결을 벌인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돼야 된다. 순수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적 가치였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웅주의, 또 고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그 뭐 게르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서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 오기 때문에, 자, 그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좌파 지식인들, 또 그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렇게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이제 쏟아내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CIA라든지 미국 국무부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모더니즘 작가들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작품들을 또 미국의 대형 갤러리들에서 다 사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데, 예술이 좀 역설인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이 세상을 안 바꾸려고 하는 저 나쁜 놈들, 부르주아들,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자들, 쟤네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품을 누가 사냐?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요. 자기가 욕했던 그런 부르주아들이 그림을 사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저게 뭐 몇십억, 몇백억 가게 되는데, 그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의 CEO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바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본주의를 바꾸자라고 하는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말고 다른 어떤 세계를 지향했던 이제 이 모더니즘이 무너지게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여담과 관련된 것이고, 자, 뭐 일단 이제 이 그린버그가 아까 얘기했던 1965년도에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역으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이런 흔적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더니스트 회화라고 하는 책에서 실적으로 19세기부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지, 그런 이제 그 그림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세기 예술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예술 비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그린버그는 19세기에 이 모더니즘을 가장 이제 잘 구현한 이제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세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잔이 이제 왜 이 근대 회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근대 예술 모더니즘이 새로운 형식의 이제 창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잔이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형식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감수성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감수성을 우리가 근대적 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미국의 비행기에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이제 코카콜라 병을 이제 밑에다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떨어진 곳에 부시맨의 이제 마을이었는데,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 근데 이제 부시맨이 코카콜라 병을 보면서 이 코카콜라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코카콜라 병을 알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 이제 엔조이 코카콜라 영어가 써있는데 그 영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물과 관련돼 있는 여러 맥락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들과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코카콜라 병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냥 호두를 까면 호두가게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사람을 때리면 이제 무기가 되는 거고. 근데 절대로 이게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카콜라를 알려면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만해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이제 세잔도 마찬가지고 20세기 이제 아니 19세기 후반에 이제 인상주의, 뭐 표현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 전통 예술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전통 예술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눈, 새로운 형태의 의식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근대적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리는 방식이 아니야. 옛날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는 굉장히 사람답게 굉장히 또 3D가 들어가거나 뭐 원근법 있거나 자 이런 어떤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공식들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요.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작품들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느끼려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의식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드와드 마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이제 줬던 이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풀바두의 점심 식사, 이거, 그다음에 이제 올랭피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림들이죠. 자,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 굉장히 이제 외설적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뭐 고대 그림들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들이 나오는데, 자, 여성의 몸이나 이제 남성의 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상화된 형태의 이제 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상화된 형태의 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릴 걸 다 가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림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직업 여성들과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여성의 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프로디테처럼, 미의 여신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이 됐든 남자의 몸이 됐든 거의 신의 수준에 이르는 어떤 형태의 완벽한 몸의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구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고전주의, 그러니까 전통 예술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절대로 아프로디테처럼 팔등신의 여성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양 여성들 이제 뭐 처녀 때는 13세, 14세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다 퍼져요. 다 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딱 제거해버리고 이상화된 형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율, 가장 아름다운 비례 대칭 균형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몸을 이제 그리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마네로부터 이제 이 근대에 들어서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냥 일상적인 여성들이에요. 일상적인 여성들, 일상적인 여성들의 몸들, 일상적인 남성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제 천하다고, 천박하다고 했던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전에는 역사화를 그릴 때는 이제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만 그렸죠, 영웅들만. 나폴레옹을 그리지, 김요한을 그리지 않아요. 근데, 자,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 예술은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잡부자든지 뭐 창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그냥 아이들, 꼬마들,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들을 그리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어요. 아니, 그림이 성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것들이 주제로, 어떻게 천박한 사람들을 저렇게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경론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잔은 뭐 이제 저런 방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자, 이 세잔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역사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던 어떤 그림들을 그리기보다는 대부분 다 산이든지 사과든지 일상적인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는 시기가 이제 그리는 그림의 어떤 양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그 독특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근대주의라고 하시는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산이라든지 사과, 나무, 인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고 있고, 생빅토아르 산이라고 하는 산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렸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형식의 창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붓질, 새로운 형태의 구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 구성이나 색, 공간, 붓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제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생비투아르 산인데, 자, 누가 봐도 좀 허접하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보면 뭔가 이제 산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거나 산이 이제 산답게, 그리고 뭐 굉장히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뭐 제우스가 나타날 것 같고 또 뭐 신이 등장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림으로서 그게 어떤 독보적인 이제 지위를 가졌다라면, 자, 여기서 보면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치하다 많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근대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근대적 의식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혹평을 했어요. 이게 그림이냐? 이건 나도 그리겠다. 이게 이제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당혹감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그림들과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앞에서는 뭐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과 비슷하기라도 하죠. 뭐 이제 주제는 달라졌지만, 주제는 이제 뭐 직업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이제 그 형식적인 기법들이 남아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잔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형식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들,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린버그가 왜 세잔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근대 미술, 이 근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했는지,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큰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모던 컨셔스니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이제 뭘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자, 그것은 새로운 형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형식. 자, 그 새로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색이나 구조나, 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미적인 효과, 미학적 효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바로 이제 세잔으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과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산들을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노력한 흔적들이죠. 자, 색을 이렇게 배합해 보기도 하고, 또 선을 이렇게 배합해 보기도 하고, 그 구조를 이제 이렇게 배합해 보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제 8음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자, 박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음의 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험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곡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이라든지 뭐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고 딱 한 번 그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 안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합이든지 배열이든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미학적인 어떤 감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제 재배합하는 이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유명한 이제 시인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처음에 이제 이 세잔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는 새로운 눈, 뉴 아이죠.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감수성,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던 예술의 특징인데, 자,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 방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예술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들, 기존의 이 아이디어들, 기존의 어떤 삶의 틀들, 자, 이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릴케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스테레오타입의 고정적인 형태의 뭔가 이제 인식 틀들이 있었죠. 자, 이런 어떤 인식 틀들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대 예술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17년에 이제 듀샹의 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충격을 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 여행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게 되면 새로운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또 따라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들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좀 유연하게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정신병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바로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화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 한국에는 있었는데 여기 일본에는 없어. 일본에 있는데 또 한국에는 없어. 계속 이제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건 이제 안 좋은 케이스고, 자, 좋은 케이스로 보면, 자, 이 새로운 눈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자기의 인식의 확장된 이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가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만 있다가 뭐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 있다가 또 전주에 있다가 또 서울에 가고 서울에 있다가 또 뭐 뉴욕이든지 파리든지 이제 가면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의견을 넓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자, 릴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새로운 감수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망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들, 그걸 찢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충격이에요. 쇼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깨지는 거, 내 세계관이 깨지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영화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흡입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비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 두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가지고 놓아야 돼요. 놓고 새로운 걸 봐요. 또 그거 또 놓고 또 다른 걸 놓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근대적인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뭐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식 능력을 갖는 거, 새로운 인식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인식은 또 고정되면 안 돼요. 고정되면 다시 고착화돼. 다시 깨고 다시 가고. 그래서 이제 뭐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20세기 예술의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특징은, 자, 이렇게 우리의 인식 능력을 바꿔 나가는. 그래서 20세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가 사라져요. 정의. 데피니션을 못 해요. 자, 철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개념을 만들면 뭔가 보편적인 속성이 있어가지고, 자, 그거를 가지고서 물은 H2O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20세기 들어서는 이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가족 유사성, 뭐 상호 주관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H2O이고 H2O2고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역학과도 관련된 거죠.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함수가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입자로 가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가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우리가 만날 때만 그게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중성, 상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자, 이것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서는 이걸 A라고 데피니션 낼 수도 없고 B라고 데피니션 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할 때 게임 이론이죠. 게임이라고 할 때 게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나는 구기 종목이야. 축구나 야구나. 근데 한쪽은 이제 투기 종목이야. 뭔가 때려, 권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칼싸움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연관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게임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사성 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20세기 예술이 기본적으로 인식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 인식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20세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그 20세기 예술, 특별히 모더니즘 예술의 이제 두 가지 핵심 용어인 거죠. 하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형식. 기존에 있었던 전통 양식,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을 깨고 새로운 형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감정이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기 내면의 감정들을 발견하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자기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반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제 DNA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DNA가 완전히 동일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면의 뭐 무의식이 됐든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고양시키고 그런 감정들을 변화시키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의 예술의 특징이고 이걸 이제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대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20세기 예술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내용, 특별히 이제 새로운 형식과 이 감성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이 그린버그가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은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린버그가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재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9세기 말에 이제 이 모더니즘 예술 개념을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모리스 드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모리스 드니는 그 1890년도에 이제 회화는 무엇보다도 색으로 덮인 평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입체적인 거, 이런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화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고 그 평면성을 어떻게 잘 강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각은 입체화되는 것이고 회화는 그것을 버리고서 입체만 아니 이제 그 평면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자꾸 회화가 조각처럼 그 2차원 공간에 3차원적인 것을 그려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들이 발달하는 거죠. 뭐 원근법이라든지 질감이나 명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화는 회화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지 자꾸 이 회화가 뭐 시나 소설처럼 거기에 스토리 막 넣으려고 그러고 뭐 조각처럼 막 뭔가 3차원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리스 드니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2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구조죠. 이걸 어떻게 이제 잘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넷의 이제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그림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림 속에 2차원 그림인데 여기다 자꾸 이제 그 원근법이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처럼 그런 어떤 환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회화가, 자, 이건 이제 회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회화가 조각이 되려고 하고 회화가 소설이 되려고 하고, 자, 이런 의미에서 회화 자체의 어떤 자율성들이 빠지고 자꾸 회화가 다른 것을 넘어서려고, 아니 다른 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모더니즘적인 특징 이론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클리브 벨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저 프라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예술 비평과 관련해서 예술은 이제 모방이 아니라 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에 더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미메시스, 어떻게 하면 사물을 더 정밀하게 그릴 것인가, 이게 이제 정밀화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더 이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역사화의 이제 특징이었는데, no,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의 의식의 표현, 우리 마음의 표현, 우리 정서의 표현이 돼야 되지, 자꾸 그렇게 이제 사물화 시켜서 뭔가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체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모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의 목적은 현실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우리의 감각적인 표현, 우리 감정의 표현, 우리 무의식의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내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앙리 마티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균형, 순수, 평원의 이제 조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세부를 제거하고서 대상의 본질적인 성격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조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화, 색이든지 명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 놓고서,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현된 것이 우리에게 순수나 평온을 줘야 돼요. 우리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심적인 동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이야기, 뭐 그거를 그렸던 작가가 어떻게 살았더나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뭐 신화적 인물해가지고 또 뭐 아브라함이 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친밀감, 또 내적인 평온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티스의 이제 볼 경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놀았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야릇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순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이제 불러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들린을 먹으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느꼈던 어떤 감정들 그런 어떤 삶에 침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예술의 작품들의 근본적인 이제 표현 양식이다라는 거.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이야기, 서사. 그래서 막 뭔가 엄청나게 이런 그런 놀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예술에서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순곰이에요. 순곰이. 물론 이제 칸트하고는 이제 좀 다른 점이긴 한데 뭔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넘어서면서 또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어떤 동요들, 내적인 어떤 이제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클리프 벨 이야기 나왔었는데 클리프 벨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의미한 형식이에요. 예술을 우리가 왜 예술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그 예술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유의미한 형식,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 새로운 형식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면 항상 우리는 이제 가치나 중요성, 내가 뭔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배정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의미한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 표현 형식, 우리 마음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클리프 벨과 이 로저 프라이의 이제 이야기를 따르면, 자, 우리로 하여금 유의미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형식, 새로운 형태, 새로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형태. 자,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이다, 20세기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환영적 재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주거나 서사가 있거나 그래서 소설처럼 자꾸 이제 이 예술이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자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에 따라가거나 거기에 탐닉하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회화는 회화, 조각은 조각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에서 시나 소설 각자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체의 특성들 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많이 회자되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자, 그림을 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여기서도 이제 너무 이제 리얼하게 그렸죠.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시점이 돼 있고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이것도 막 그림에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성당의 이제 벽화인데 마치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걸 내가 보는 것처럼 성당의 이제 지붕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예술이 해왔던 것들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20세기 예술은 이런 걸 전부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는 이제 다른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시, 새로운 형태를 그냥 동시에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제 정서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새로운 인식 틀들을 만들어주는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추상 예술이죠. 추상. 특별히 이제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하학적 추상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몬드리안 이제 그림들 보면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자, 이런 어떤 그림들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죠.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 보여주. 또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공포나 불안이나 기쁨이나 뭐 희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 자신을 만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그 모더니티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인들의 삶의 의식, 심리적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이제 관련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형식, 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율성, 이 세 가지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다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건 똑같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나 자신에서 느끼고 있는 나의 생각, 느낌, 그리고 그것들을 오용하게 만들고 그거를 변화하게 만들던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나로 만나게 하는, 벌거벗은 나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나 뭐 울거나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나와 대면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와 연관해서 좀 몇 가지 개념들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